자, 이번 강의는 우리 1장 DNA에서 우리 첫 번째 강의, 이 DNA란 DNA를 소개하는 그런 그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약간 뭐 어렵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곧바로 DNA로 푹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DNA를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생명과학의 많은 부분들이 DNA랑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DNA를 시작에 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설명으로 보충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DNA에 대한 8개 주제 강의로 들으게 되면은 아마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DNA에 익숙하고 아주 엑스퍼트, 이 숙련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DNA라는 것은 참 이 이름 자체는 이 재미없는 화학 용어인데요. 이 디옥시, 뭐 산소가 없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텐데요. 디옥시 이 라이보 뉴클레익 이거는 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곳 안에 있는 이 산성, 굳이 맛을 보면은 애시드, 신맛이 나는, 그래서 DNA, 그래서 DNA라는 이런 재미없는 화학 구조의 그런 이름이 이제 어느덧 사회 용어가 됐죠. DNA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우리 회사의 DNA, 우리 학교의 DNA, 우리 집안의 DNA,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우리 학교의 청사진, 블루프린트,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학교의 이런 그 DNA는 뭐다? 훌륭한 인간이다, 교양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그것뿐이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DNA라는 제목도 있던데요. 참 DNA가 점점점 일반화되고 있긴 합니다. 자, 우리 DNA, 여기 DNA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연어, 우리 셀먼, 우리 L 발음은 안 하죠. 이 묵음이 되는 건데, 이 셀먼, 그래서 연어에 있는 DNA를 끄집어내서 완전히 동결, 건조시켜서 물기가 없는, 여러분들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주 정말 실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이죠. 이거를 아마 10만 배 이상 정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DNA 구조가 여러분들 이거 이제 1-2 이 다음번 강의에서 얘기할 텐데 DNA가 이렇게 두 개의 나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이 염기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사슬이 나선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설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구조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런 구조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안 보일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이제 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이런 구조의 의미가 멀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지, 이 생명의 설계도니까 얘네들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키를, 우리가 나쁜 형질인 우리의 암이 생기는 것을, 여러 유전병들, 성격들, 그 다음에 손가락이 길고 짧고 뭐 모든 생각할 수가 있는 형질들이 바로 얘네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이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우리 이것을 이제 이런 어려운 용어가, 중요한 용어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아주 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세포가, 이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은 한 길이가 100분의 1, 1000분의 1 밀리미터.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작은 공간입니다. 이 속에는 아주 여러 물질과 다르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DNA, 지금 얘기하려는 DNA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이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 장에서 2장의 주제인데요. 그때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쌍두마차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두 개의 중요한 물질. 뭐냐 하면은, 이것은 단백질은 생명의 이 연출자라고 하면 생명을 구체적으로 이 진행을 하게 되는, 병원균이 들어오면 병원균을 잡아먹거나,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하도록 만들거나, 뭐 세포 막 있는 데서 깃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받아다가 안으로 옮겨가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고, 이 구체적으로 하는 생명 현상을 연출을 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들은 덩치가 커야 되고, 아주 이 숭늉공처럼 이 아저씨, 뭔가 손재주가 좋은 아저씨 같은 아주 특별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사람 경우는 세포 안에 약 3만 종류의 서로 다른 이 단백질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생명이 요구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가령 자식한테 넘겨주려면은 이 3만 개나 되는 단백질을 자식한테 다 넘겨줄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거 이삿짐으로 하면 얼마나 복잡한 이삿짐이겠습니까?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 생명이, 이것도 한 40억 년, 정확히는 한 38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단세포 생물이 처음으로 태어났다고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14장 이 후반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단백질을 자손한테 넘겨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의 목록을 어디다가 적어가지고 아주 이 단촐한 우리 이삿짐을 만들어서 자손한테 넘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구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실 같은,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실 같은 이런 공간에다가 이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를, 목록을 차례차례로 적어서 3만 개가 되니까 이렇게 길어야 되겠죠. 상당히 긴 길이의 이 DNA에다가 적는 DNA 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설계 노트. 여기에다가 적어서, 이 노트는 아주 특별한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이 되면은 이제 둘로 갈라질 텐데, 이 세포는 DNA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장미의 자식은 장미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일하는 단백질의 목록을 이 딸세포들, 생식세포도 나중에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DNA는 바로 이 단백질을 만드는, 꼭대기에 보이는데 이 설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염기들, 여기가 보이는 가운데 있는 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너 뭐 해라, 넌 무슨 단백질을 만들어라, 넌 무슨 단백질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모든 정보가 이 속에 숨어 있는 정말 신비스러운 물질입니다. 이 초반엔 제가 신비란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과학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신비라는 말을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NA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테고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DNA를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떻게 알아왔는지, 이 DNA 연구의 이정표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요, 우리가 1869년, 좀 오래된 얘기죠. 여기에 우리 미쇼라는 사람이 스위스에 있는 의사인데,
미셔라는 사람이 의사이면서도 하고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생명과학이라는 말을 안 썼죠. 이 생명의 정교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모를 때니까 이 생물학이라는 말을 우리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고름에서 뭔가 찐덕찐덕하고 그 속에 뭐 핵산이라는 것이 있고, 저는 그거 잘 믿어지지가 않은데 그 고름의 용액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맛을 봤답니다. 그죠? 학자죠. 고름을 맛을 보다니, 그러니까 시고, 그래서 산이라는 말을 붙이고, 나중에 이것이 핵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핵산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자, 그렇지만 당연히 이 DNA 핵산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왜 중요한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렵에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우리가 유전 얘기하는 할 때 나오는 이 멘델, 그 다음에 이 다윈, 진화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 무렵에 이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 DNA가 뭐 발견됐는지조차도 모르고, 미셔 자신도 그렇고 DNA가 왜 중요한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모르고 있고, 이런 시절이 오래 가다가 이제 이 무렵에서는 단백질은 연구가 많이 됐고요. 단백질 구조도 조금씩 이해가 됐지만, 이 DNA는 단백질 주변을 맴도는, 뭐 기능을 모르는, 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찐덕찐덕하기만 한 그런 물질로 치부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928년도 한참 이후죠. 이 그리피스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DNA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형질을 책임질 수가 있는, DNA가 옮겨가면 자식한테 가든지 아니면 다른 생명체한테 가든지, 그러면 DNA 속에 숨어있는 DNA가 지시하는 그런 정보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질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DNA가 옮겨가면은 형질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질은 결국은 이 DNA에 의해서 조절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DNA는 여태까지 몰랐던 상당히 중요한 생명의 어떤 원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피스 실험이고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 장이 끝나기 전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DNA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DNA를 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으며 뭐 기능이 뭐고 이런 연구가 많이 집중이 되다가, 이제 1953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왓슨이랑 크릭, 28살, 32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지하 방에서 연구자들이 바로 이런 모델을, 네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인데요. 지금도 그렇고요. 학술지다가 DN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A4용지 2쪽도 안 되는, 뭔가 중요한 말은 이렇게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짧게 DNA는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고, 염기들이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이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생명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아마 전 분야를 통해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발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계속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되고 어떻게 생식을 하고 어떻게 유전이 되고 아무도 몰랐던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아주 새로운 얘기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물질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왓슨과 이 크릭의 이 대발견, 이 이중 나선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큰 변곡점을 긋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점점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이제 이건 소개하기도 힘든데요. 그래, 굳이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더 해보면은요. 2003년도에는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실제로는 이것은 1900년도부터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인간 세포 속에 있는
DNA 전체 염기 서열을 결정을 하는 염기 서열, 이것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요. 결정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작업인데, 그것이 결정이 돼서 이제 인간의 모든 형질을 이해할 수가 있는, 설명할 수가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 장서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서 속에 있는 속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무렵부터 이 생명과학 시대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회사들, 벤처 회사들, 뭐 이제 우리는 100살, 150살도 살 수 있겠다. 많은 희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뭐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암이 왜 생기는지, 키가 어떻게, 어떤 유전자, 어떤 DNA 부분에서 키가 결정이 되고, 형질, 정신이 결정이 되고, 유전병이 그것은 왜 생기고, 유전자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DNA의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그런 형질이 생기는 성급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나온 부분에 한 40%, 50% 정도의 이 유전자의 기능, 즉 단백질의 기능은 이해를, 성급기가 완성이 될 정도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19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 한 7, 8년 전부터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뭐 굳이 말하는 최신의 그런 그 경향은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강의가 됩니다. 우리가 몇 시간 있다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이 부모가 준 DNA 염기 서열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 교정시켜내겠다, 편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끔찍한 얘기죠. 그렇죠? 이제 진화로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서 이제 DNA를 바꿔서, 물론 상당히 혁명적인 것이죠.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DNA를 바꾸어서 좋은 형질을 바꿔주는 정말 새로운 문명이죠. 뭐 그런 기도 합니다만, 또 반대로는 이제 사람들의 머리로 나오는 새로운 생명들, 이것이 이 조절 안 되고 마음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고 함부로는 벌어지고 있지 않는 2019년도에 얘기하는 이 유전자가 이 편집되는 이런 얘기들이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 생명과학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물질로서 치부되고 있는 아주 큰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거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차례차례 새로 많은 부분들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 우리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 DNA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는 이 실험 내용만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형질 전환 실험인데요. 그리피스의 익스페리먼트 실험에 의해서 형질 전환이 트랜스포메이션, 형질이 바뀌어지더라라는, 형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손가락이 길다, 뭐 손마디가 길다, 머리카락이 희다, 뭐 이런 거 다들 형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1928년도에 있는 폐렴균, 폐렴을 일으키는 이 균 얘기하면 보통 박테리아죠.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 박테리아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를 S형이라고 그러고요. S형은 이 스무스의 약자고, 이 박테리아는 맨 바깥에 이 캡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캡슐을 우리가 피막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캡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캡슐을 자기 세포를 보호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호스트, 자기가 침입하는 그 숙주들, 이 숙주는 여기서 지금 이 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쥐에서의 면역체계, 쥐의 방어체계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니까
가서 공격을 해서 이 쥐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형 균은 우리가 병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병원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선 이 virulen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smooth strain, S strain은 이제 쥐에다가 주사를 하면은 쥐는 죽습니다. 병원성이 있으니까 죽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폐렴균을 봤는데 이 R형 rough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rough, 이 거칠거칠한 것이죠. 이것은 이 박테리아 바깥이 정말 이 거칠거칠합니다. 이 바깥에 감싸주는 캡슐이 없기 때문에 스무스하지 않고 이 거칠거칠을 해서 이것은 비병원성입니다. 그러니까 rough strain은 non-virulent, 병원성이 아니고 이거를 주사를 해도 이 쥐는 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정교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무스, 병원성에 있는 스무스 스트레인을 히트, 열을 줘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당연히 캡슐이고 뭐고 끓였으니까 이거 다 망가지겠죠. cap슐이 없는 끓인 그런 이 잔재물을 주사를 하니까 캡슐이 없는, 다 녹아서 없어진 거니까 캡슐이 이렇게 또 바로 둘러싸여 있어야지 보호가 되는 것이, 다 조각난 것이 무슨 작동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병원성이 있는 것이 병원성이 없게 되는 거죠. 병원성이 비병원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heat killed then smooth strain. 그러니까 뭔가 이전 heat killed 됐으니까 찐덕찐덕한 물질들,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DNA도 있고 뭐 5만 가지 것들이, 리보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살아있는 비병원성의 이 rough strain, 살아있는, 이것은 죽어서 조각난 이 잔재물들, 이거를 섞어서 한참 어느 정도 내버려 둔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것에 이 박테리아랑 이 잔재물들을 섞어서 주사를 하니까 이제 R형, 러프형이 있는데 비병원성인데 이것이 비병원성이 이제 병원성으로 뭐죠? 형질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저기 위에 있는 형질이 바뀐 것입니다. 자, 이거 대단한 발견이죠.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 해서 그리피스랑 그 연구팀들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지금 말하긴 쉽습니다만은 이거 하느라고도 한 2, 3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이 잔재물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그걸 나누어서 DNA를 한번 이 러프 스트레인에다가 옮겨보고, 이제 박테리아가 있으면은요, DNA가 옆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적당히 희치하기라 그러는, 뭐를 이렇게 꿈틀거리게 열을 주게 되면은 이 DNA가 쑥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DNA가 들어가기도 하고, 단백질만 들어가기도 하고, 탄수화물만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물질을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단백질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단백질이 생명의 중요한 물질을 여겼기 때문에 단백질이 이것을 할 것으로 생각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DNA를 옮겨주니까 형질이 비병원성에서 병원성을 바뀌더라,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이것이 효시가 돼서 정말 DNA의 중요성이 인식이 된 것입니다. 포인트는 그렇죠? DNA가 형질 전환을 책임지는 그런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DNA를 왜 공부하는지 안내가 제대로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DNA 이 얘기를 하게 됐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겨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